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돼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 감정과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은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캐나다도 이제 여름이 되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날에는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또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냐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거예요. 우리가 원해서 다짐하고 이렇게 할 거야 해놓고는 버릇이나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감정 상태 때문에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,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말하는 거죠. 뭐 다이어트나, 나 다이어트 할 거야 해놓고는 다음날에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잖아요. 혹은 금연해야지 했는데 그냥 담배를 펴버리고 그냥 다음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. 이런 현상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? 이런 거를 사실 뭐 개선하기 쉬운 일은 아니죠. 왜 그런 거냐면 우리의 감정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. 우리 모든 게 우리 감정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담배도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담배를 핀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담배를 피게 되는 거고, 음식도 그렇죠. 우리가 굉장히 뭐 공허하다거나 굉장히 우울할 때, 그럴 때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,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쾌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버릇이 된 거고, 우리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이 패턴을 좀 어떻게 깰 수 있을까,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일단 이야기하기 쉽게 다이어트를 예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 쳐봅시다.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? 나의 생활 패턴이나 나의 식습관이나 어떤 외형적인 부분,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겠죠. 이미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, 여기. 왜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, 나의 식습관이 싫어서, 이렇게 건강하게 먹지 않고 맨날 안 좋은 음식을 먹는 내가 싫어서, 이런 감정으로 우리는 보통 시작하게 됩니다. 당연히 이런 거는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거긴 하죠, 어떤 그런 다짐이. 근데 이런 다짐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 이거 못 견딜 타이밍이 있죠. 너무 치킨이 먹고 싶다든지, 오늘 친구가 오라고 해, 친구가 막 맛있는 거 먹자 그래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자 그래, 막 떡볶이 먹자 그래, 막 이러면은 우리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일단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저는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뭐냐면은 그냥 그럴 때도 있는 거다. 우리가 계속 통제만 할 수는 없잖아요. 안 그래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그 다짐, 나의 모습을 바꿔보겠다는 그 다짐과 나에 대한 어떤 불만, 이런 불쾌함,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이걸 하는 건데, 거기다가 또 계속 나를 제한만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서 문제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씩 그렇게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는다든지 이런 걸 먹을 때는 정말 죄책감 없이 먹어야 돼요.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. 뭐 당연히 0칼로리는 아니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우리 감정을 계속 제한만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. 저도 다이어트를 정말 굉장히 많이 했는데, 저는 항상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 했냐면 엄청 살이 막 많이 쪄요. 잘못된 식습관, 뭐 예를 들면 막 술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막 먹는다든지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. 예를 들면 전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뭐 68kg, 제가 키가 181인데 68kg 굉장히 말랐잖아요. 그렇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맨날 술 먹고 맨날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난리를 치니까는 어느 순간 80 몇 킬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또 그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또 고생을 하고, 그래서 또 살을 빼고 다시 또 요요가 오고,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마른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제가 좀 덩치가 있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저 지인들은 뭐 저한테 고무줄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. 그냥 몸무게를 막 빼고 싶으면 빼고 다시 금방 찌고 다시 빼고 막 이러니까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적당히 꾸준히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근데 제가 그때 마인드를 생각해 보면은 항상 저를 굉장히 제한하고, 그 제한이 끝났을 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제 막 계속 먹는 거죠. 제가 아직도 기억나네요. 제가 호주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 열심히 식단 제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을 막 빼가지고 86kg에서 거의 70kg까지 뺐어요. 거의 16kg를 뺀 거죠. 뭐 정말 와 많이 뺐다 이렇게 했는데,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, 호주에서.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,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. 이제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때 격리를 하는데 제가 호주에서 이제 내 친구들 선물 주려고 초콜릿을 잔뜩 사왔어요. 이제 호주에 뭐 맛있는 초콜릿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막 사왔는데, 제가 이제 격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방에 있는데 너무 공허하고 막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그 초콜릿들을 하나씩 먹기 시작했어요. 어느 순간 보니까는 2개 정도 남았더라고요. 어느 순간 제가 다 먹은 거죠, 그걸. 제가 원래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항상 그런 거를 잘 컨트롤 못했어요. 항상 그 단 거를 제가 많이 좋아했고, 옛날에는 막 크리스피 크림 도넛 이런 거 사람들 한 2개 먹으면 막 느끼하다 그러잖아요. 저는 막 한 더전 다 먹어버렸습니다. 그냥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. 하여튼 그럴 만큼
단 거를 너무 좋아했고 어떻게 보면 중독 같은 게 있었죠. 저는 대학 시절에 막 돈이 없을 때 단 걸 너무 좋아하니까 돈이 뭐 5천 원밖에 없어. 그럼 담배 하나랑 콜라 하나를 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거야. 밥을 사 먹은 게 아니고. 그러니까 이 식습관, 생활 습관 이런 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살이 좀 뺐다고 해서 그대로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? 그거 불가능하죠.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잠깐 저의 식습관을 강제로 바꿨을 뿐이기 때문인데, 근데 이제 제가 뭐 점점 명상을 하고 가지고 있던 집착이나 결핍 같은 걸 좀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.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7일 동안 다이어트 잘 하고 있다가 만약 치킨을 먹었어. 그러면은 저는 막 실패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한번 끝났으니까 또 한번 먹자 이러다 보면 다시 뭐 먹다 보니까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고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, 차라리 내가 뭔가를 먹을 때 친구들하고 뭐 약속에 있어서 뭐 먹을 때 맨날 안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그냥 같이 먹고 그러고 다음날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, 그러면은 사실은 평소에는 계속 그렇게 식습관을 좋게 가져가지 않다가 일주일 동안은 식이 제한을 하고 일주일 동안은 잘 제한을 하고 운동도 잘 했는데 하루 먹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걸 다 망쳐버린다.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더 좋은 패턴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. 그 전보다. 원래는 그냥 아무거나 다 먹고 살았다면 일주일 동안 안 그런 건데, 그러다 한 번 먹은 건데 이거를 오히려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이겼다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건데,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면서 좀 더 그런 것들이 편해지기 시작했죠.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할 얘기는 뭐냐, 이런 마인드도 마인드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. 바로 뭘까요? 명상입니다. 역시 명상하면은 다이어트 굉장히 좋습니다.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전 명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어트 같은 것도 더 이상 이제 어떤 압박을 안 느끼면서 그냥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몸무게로 계속 가져갈 수 있고, 금연도 제가 막 맨날 끊는데 실패했었는데 지금 이제 담배를 전혀 피지 않게 됐습니다. 이제 끊은 지도 몇 년 됐네요. 그러니까 명상이 왜 도움이 되냐,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가만히 앉아서 내 호흡에 의식을 두는 거잖아요.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나면은 생각이 난 나를 알아차리고 이런 생각이 났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과정인데,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막 명상을 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막 음식이 막 생각날 수도 있어. 막 뭐가 먹고 싶고 뭐가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막 나실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생각이 났을 때 내가 이게 먹고 싶구나 지금, 아하 그렇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만 해도 충동적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내가 계속 통제는 할 수 없으니까 3일 동안 시기를 제한했으면 또 하루는 그냥 먹을래, 혹은 뭐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주말에는 먹을래, 이런 것들을 내가 플랜 속에서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점점 문제가 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, 감정적으로도 훨씬 낫고 더 훨씬 나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. 충동적으로 내 감정 때문에 하는 일들, 이런 게 무엇인지,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놓아주고 다시 호흡으로 집중하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동적으로 하는 것에서 굉장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요 현상에서 좀 확실히 나아질 수 있어요. 우리가 명상을 계속해 나가고 나를 계속 알아가고 나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면서부터는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. 명상만 하면 다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, 물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겠지만은 우리 충동들만 옳은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놓아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결국에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. 아까 말했던 거지만은 우리가 공허함 혹은 우울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우리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. 스트레스 받네, 무슨 음식이 땡기네, 그리고 그걸 먹는 그 패턴, 우리 신경 패턴이 점점 느슨해지게 만드는데 명상이 참 좋다는 거죠. 그 명상이 참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런 면에서 그냥 듣기에는 그게 가능할까 싶으시겠지만은 꾸준히 명상하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은 우리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, 그런 것들과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그냥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되고, 그게 사실 아니라는 걸 또 알면서부터는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. 하지만 명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또 크리티컬한 명상의 혜택이 있는데, 그 명상이라는 게 뭐죠? 우리 호흡을 느껴보고 내 몸을 느껴보고 뭔가 대화를 해보는, 우리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, 우리 몸이 지금 얼마나 불편한 상태에 있는지, 우리 몸이 나한테 주는 어떤 신호들을 느껴보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내 몸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이것도 하나의 어떤 몸에서 일어난 작용들을 느껴보는 거기 때문에, 운동처럼 계속 등 운동을 하면 등에 더 자극을 많이 먹일 수 있듯이 우리의 감정, 자율신경계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자극들을 느껴보는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우리 몸을 잘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, 내 몸에 있는 반응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? 안 됩니다.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불쾌합니다. 오히려 원래는 버릇이나 어떤 공허함 때문에 많이 먹어서 일어난 불쾌함도 모르고 그냥 먹게 되는데, 이런 명상을 계속하면서 내 몸을 더 느낄 수 있게 될 때부터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지가 않아져요.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리스피를 뭐 한던씩 먹는 애였는데
지금은 그냥 하나만 먹고도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됐으니까 제가 지금 다이어트 걱정 안 하고 그냥 잘 살 수 있는 거겠죠. 그리고 맨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햄버거 먹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. 왜냐면 그렇게만 먹고는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제 몸이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금연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금연도 사실 똑같죠. 어떻게 보면은 백해무익한 그 좋지도 않은 공기를 내 폐에 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내 몸을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는데 안 그래도 폐 기능이 이미 많이 상했는데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만성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경직되고 트라우마 때문에 경직되고 이런 세포들의 기능이 전부 다 상해 있는 걸 내가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를 넣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 이런 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내 몸을 점점 더 느끼게 될 때부터는 내 몸에게 잘해주고 싶어져요. 그런 것들을 주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. 우리 이런 기분 느껴봤잖아요. 운동하고 났을 때 갑자기 막 음식이 막 좋은 걸 먹고 싶고 나쁜 걸 먹고 싶지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게 우리가 운동을 했으니까 아 운동한 김에 잘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을 어쨌든 더 쓴 거잖아요. 우리 몸을 쓰면서 이렇게 느껴봤을 때 우리는 나쁜 음식이나 나쁜 것들을 내 몸에 주입하고 싶지 않는 그런 기분 느껴보셨잖아요. 그런 기분이 좀 지속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이어트, 금연, 혹은 다른 것도 주식 하시는 분들도 우리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습니까? 감정 때문에 팔아야 될 것 같아 팔고 다시 사야 될 것 같아 사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냥 다 날려버리죠. 그것도 사실 어떤 우리의 감정이 이끌려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. 감정이 이끌려서 모든 행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서 계속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면에서도 보는 게 다 좋겠죠.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돼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 감정과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자신의 상태를 느껴보는 명상 혹은 호흡 운동 이런 것들을 꼭 해보시면서 더 좋은 감정 상태로 더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명상 가이드들이 있는데 그 명상 가이드들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호흡 가이드도 있으니까 호흡 가이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우리 OFPP 멤버십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1분 1호흡 챌린지, 우리 호흡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1분 1호흡 챌린지, 호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1분 1호흡 챌린지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조 디스펜자가 얘기하기도 했고 옛날에 인도에서도 항상 강조해오던 차크라 혹은 에너지 센터라고 불리는 그 기관들의 균형을 찾아주는 가이드들도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내 안의 감정을 마주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. 노해피 BFP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